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유아그룹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38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제가 말씀을 이제 올렸는데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여러 다른 장외 사이트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아그룹 호가 그리고 액트 지분 변동 상황 이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코아스 측에서는 이화전기를 34% 지분을 매수를 해놓고 일부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직 결판은 나지 않은 건데 그렇다면은 쿠바스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런 식으로 네, 오늘 말씀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끄트머리 부분에는 이제 대박주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하튼 지속적으로 장외에서 소식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전히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재료가 등장이 되는 계기 때 이제 장외 주가도 변동이 나올 겁니다. 네, 요 부분들은 항상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그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되게 38 커뮤니케이션 이쪽으로 주로 보고 있죠, 여러분. 근데 또 서울 비상장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증권 플러스 비상장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두 개의 이 플랫폼은 이제 증권사를 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증권사를 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 플러스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 아이디 이렇게 치면 아직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옵니다. 그죠? 네. 아직까지는 그 뭐 입고하고 증권사에 이제 계좌 트고 뭐 그런 것들이 서둘러서 하는 분들이 아직은 없다는 얘기고 아직은 증권 플러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거래 비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EID 그렇고 뭐 이화전기 저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뭐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권사에 계좌를 트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 두 개 플랫폼에서는 호가는 아직 발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38 커뮤니케이션에서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직접 당근처럼 직접 당사자와 당사자를 연결해서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수료도 없고 각자 이해관계대로 여하튼 좀 편리하다는 강점은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 38 커뮤니케이션 호가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호가는 지금 현재 이를테면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EID 같은 경우는 되게 뭐 희망 가격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근데 아직 뭐 초반전이기 때문에 이 희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동이 하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런 체계를 갖고 있다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라는 거죠. 사자 호가도 나와 있습니다만 뭐 가격 여기서 낮은 가격 호가는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EID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활발하고요. 그리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막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사자는 없고 팔자만 좀 일부 나와 있는 정도.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정도로 사자호가 없고 이제 팔자호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큰 의미는 없어요. 네, 큰 의미는 없고 중요한 사안이 이제 발생할 때 그때 요동을 칠 겁니다. 주촉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급건과 관련해서 요동을 칠 개연성이 좀 있어요. 충분히. 거기가 이제 본격 승부할 수 있는 그 승부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소액 주주의 지분을 대변하는 이제 액트 지분. 뭐 사실 액트 지분율이 있다 하더라도 뭐 주식을 팔고 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변동이 좀 있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액트 지분은 지금 현재 코아스가 이와 사그룹 측에 좀 밀리기 때문에 소액 주주 연대와의 어떤 연대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는 것이 역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면 액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EID는 45%까지 지분율이 올라가 있죠. 예. 요게 그 제가 요 이후의 상황하고 연결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즉 지금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화전기 쪽은 이제 이화그룹 사측이 50%대를 넘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화전기 쪽에 지금 현재 대항해 봐야 별무 소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얘네들 뭐 의결권 관련해서 뭐 소송 걸어서 제한을
뭐 못하게 일부 한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전기 쪽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코아스 측에서는 이제 이 아이디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이투론 측에서 44.36%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얘네들은 이제 과반 지분을 이화그룹 사측에서 아직 보유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코아스 측에서 뭐 소액주주와 연대하고 그리고 지분을 좀 일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한 55%, 56%를 코아스 측에서 지분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뭐 이를테면 뭐 그게 안 되면 주총 특별 결의 저지선인 34% 이상만 모은다든지 소액주주연대하고 연합해서 그죠? 그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EID 지분율을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이화전기는 액트에서 보면은 23.12%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코아스가 지금 34% 지분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일부 의결권 제한이 걸린다면은 그 부분을 소액주주 연대하고 플러스 해서 50% 지분은 못 넘기겠죠. 이화 쪽에서 50%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의결권 제한을 일부 받는다고 한다면 그 소실된 부분을 주주연대를 통해서 보충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이화전기 그 액트 지분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바로 그 이트론 액트 지분입니다. 그죠? 네, 이트론 액트 지분은 자, 액트 지분율이 19.56%예요. 근데 지금 코아스 측에서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이트론 같은 경우는 코아스가 11.36% 갖고 있어요. 이게 코아스 측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화 쪽에서는 EID가 44.36%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트론 같은 경우도 역시 소액주주 연대하고 연대를 하고 그리고 장외 지분을 코아스 측에서 좀 인수를 해서 그래서 최소한 뭐 34%의 주총 특별거리 저지선 정도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대항할 수가 좀 있죠. 어느 정도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50% 이상을 넘기든가. 그거는 아직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화 전기만 빼고는 이투론이나 EID에 대한 추가 지분을 코아스 측이 좀 더 추가한다면 희망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논리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건의 생각을 지금 현재 그 코아스 측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민 대표는 뭐 하고 있겠죠. 민 대표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이화전기 지분 34%를 일단 인수를 한 이상 여기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민 대표로서도 그 방법론을 충분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코아스의 최대 주주가 백운조합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운조합 측에서도 이화 쪽에 대한 생각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최대 주주가 된 백운조합에서도 뭔가 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죠? 얘네들도 12 주식 전환하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도 주식을 전환한 주식을 팔아먹으려고 한다면 결국 이화 쪽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주가를 쭉 띄워놔야 전환된 주식이나 또는 행사된 주식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좀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화 쪽 지분을 또 건드려서 어떤 다른 생각, 좋은 생각을 이제 실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누구도 모르죠, 사실.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변수가 일단 지금 크게 터질 부분은 이번 주총입니다. 이번 주총이기 때문에 그건과 관련해서 여러 그 정황들을 제가 취합해서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다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특별 결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제가 말씀을 이미 좀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관 변경하면서 신사업 같은 경우 하는 그 결의를 주총 특별 결의에서 한단 말이에요. 감사 같은 거 해버리면은 이거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특별 결의란 말이에요. 회사 합병 분할이라든가 감사 해임이라든가 이사 해임. 아주 중요한 건에 결의를 하는 게 주총 특별 결의입니다. 근데 특별 결의 요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한 34% 정도 지분 이상만 모으면 최소한 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화 사측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총 특별결의 저지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아까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킹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이런 건들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계속 드리고 판단을 드릴 겁니다. EID, 이화전기, 이트론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서 텔방에 초대드려서 여러분과 같이 끝까지 갈 겁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이화그룹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문자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도 대박 한번 내보세요.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오고 계신 대박주.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000원 내지 13,000원대.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 한 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은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 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누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요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슬쩍 눌림목 한 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임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돼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 이슈건 때문에 내년의 매출이 금년에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이익이 금년도 영업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증권사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 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 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네, 그리고 자본 총계가 자본의 10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 두말하면 숨가쁜 거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